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방송을 많이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내용으로 꾸준히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했죠. 특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모두 나오면서 과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단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다행히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모두 예상보다는 약간씩 하락하면서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물가는 떨어져도 근원 물가, 그 중에서도 연준이 주목하는 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현상 유지 중이다라는 우려가 컸었는데 4월에는 이마저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 증거가 됐죠. 이 기업들의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의 경우에 떨어지고는 있지만 4월은 물가가 약간 오를 것으로 전망이 좀 되긴 했죠. 실제로 전월 대비 0.2%가 올랐는데 예상보다는 낮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또 안도를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역시 이제 현재 다른 중국과 같은 선행 지표들을 보면은요 계속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이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과연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계속 압박할 만큼 제한적인가 하는 점이죠. 이건 소비자의 기준이 아니라 연준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야 너무 높다고 난리가 나긴 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잘못 조정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는 수가 있죠. 이미 70년대에 제대로 당했기 때문에 연준은 이거를 절대로 용납을 못할 겁니다.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연준은 그동안 보면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금리를 올린 경우에 연준이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죠. 이 근원 PC의 정점 아래로 금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있긴 있었죠. 70년대 초반에 있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이라고 불리는 이 아더 번스가 1970년 초에 그 밑으로 올렸다가 다시 금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등했죠. 그러면서 결국 폴 볼커가 무자비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잡았는데요.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5.25%고요. PCE 근원 물가는 5.42%가 정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제한적이 되려면 금리를 한 번은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재밌는 건요. 근데 시장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당장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해서 2024년 말까지 계속 쭉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걸 실제로 지금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객기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업률 3.4%를 본다면 이거는 거의 망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계속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시나리오죠. 근데 이게 설사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한 말이죠.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급으로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물가 때문이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다른 것보다 물가를 잡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거죠. 근데 과연 연준이 이걸 내릴 것인가?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현재 달러 약세는요 유로화의 강세 때문이기도 하죠. 달러의 약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로의 강세가 지속된다라는 거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 통화의 힘은 경제의 힘과도 사실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로 경제가 미국과 비교해서 전혀 좋을 게 없다라는 점. 실제로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요 미국 대비 한참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유로화는 반대로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다이버전스가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유로 강세는 지속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더 밀크는 매주 금요일에 이제 자산 시장의 자본 흐름과 매크로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을 이제 투자노트 PM을 통해서 올리는데요. 지난주 달러 강세에 대비하라고 올렸었는데 이번 주 달러는요. 3월 이후 가장 강력한 주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달러는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수면 아래의 모멘텀은 계속 끌어올랐었는데요. 이전의 추세의 변화가 있는 모습이죠. 충분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만 중요한 거는 아니었는데요. 부채 한도를 상향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의회가 지금 싸우고 있죠. 공화당은 한도 올리려면 지금 지출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사실 이 지출을 늘려서 표를 얻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까지 안 올리면 디폴트가 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한 상황인데 이 정작 투자자들은 굉장히 느긋하죠. 뭐 당연히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경기 침체가 와도 뭐 다시 회복할 텐데 뭐 어때? 뭐 이러고 손 놓는 거하고 뭐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시장은 부채 한도 리스크를 정말 역대급으로 반영을 하고 있죠. 이 CDS 스프레드만 해도 이미 2011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부채 한도 이슈는 해결이 돼도 조금만 잘못되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실업률은 낮지만 실업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 즉 잡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른 수준이죠. 지금 전년 대비 성장률 자체는 이미 리세션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뉴욕, 매사추세츠 이 세 개 주에서 실업자들이 지금 대량 양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리세션이 이들 지역의 기술 기업 그리고 파이낸셜 부분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실업률은 크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향후 실업률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출 쪽인데요. 이 대출을 은행들이 안 해주고 있어요. 이번 주 연준이 이 고위 은행의 대출 관계자들한테 이제 서베이를 받았는데 여기에 따르면 대출 기준이 지금 2000년, 2008년 그리고 2020년 이후에 가장 엄격한 상황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침체도 무섭지만요. 은행 예금이 계속 또 빠지고 있어가지고 대출을 더 해줄 여력도 사실 없는 상태예요. 20년간의 제로금리 시대 때문에 지금 좀비 기업들이 뭐 이자 내는 것만으로도 힘든 좀비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이 대출 기준이 엄격해지면요 자연스럽게 파산하는 기업도 많아집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보면요 이제 파산을 신고하는 기업들의 수가 2009년 이후 가장 빠른 페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리는 거는 내리는 거고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은행들도 문제가 생기고 은행들이 문제 생기면 또 이제 경제에도 돈맥 경화가 오는 거겠죠. 이번 주 자금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재밌는 거는 그동안 현금 지금 이제 머니마켓 펀드로 한 주에도 수백억 달러의 뭉칫돈이 500억, 6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정말 큰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됐었는데요. 이번 주는 그 흐름이 좀 약해졌습니다. 이번 주는 138억 달러만 유입이 됐는데 그래도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난주에 600억 달러에서 많이 줄었다는 거죠. 아마 단기 국채에 많이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의 특성상 지금 부채 한도 이슈의 위협을 느낀 스몰머니가 발을 좀 약간 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채로는 지금 6주 만에 가장 큰 63억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정크 등급에서는 반대로 6주 만에 가장 큰 자금이 빠지면서 이 채권 시장에서는 리스크 오프 추세가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 노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요, 지금 기술주를 보시면 2021년 12월 이후 가장 큰 자금인 30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메가캡이 시장을 리드하면서 여기에 혹한 투자자들의 포모 심리가 자극을 받으면서 자금이 유입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반대로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가장 큰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뭐 은행 위기에 대한 이제 불안이 커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바로 요건데요.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가 회복을 하게 되면 그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있죠. 이 대표적으로 파이낸셜, 침체 후에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풀기 때문에 은행도 대출을 많이 늘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거죠. 낮은 금리에 또 수혜를 받는 리츠 같은데,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실물 경제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현재 시장은 소형 기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로캡스의 역사적으로 이제 지난 저점에서 강하게 회복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장세는 경제 회복 사이클의 장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런 만큼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객들도 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있죠. 한참 좋았을 때 2021년 말 같은 경우 66%에서 현재는 60% 수준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신 국채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마 이 테이블일 텐데요. 잘 보시면요. S&P 500 기업 중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이 지금 역대급으로 높았던 시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2023년을 보시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메가캡 편향이 이게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공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왜냐하면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기업의 비중만 전체 기업의 14%를 차지하고요. 알파벳하고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합치면 이 5개 기업으로 치면요, 이 5개만 해도 20%가 넘습니다. 5개 기업, 즉 1%죠. S&P 500이니까 1%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20%가 넘는 거예요. 이 편향이 꽤나 심각했다라고 하는 1990년도에도, 그리고 2000년도, 2006년, 뭐 심지어 2020년에도 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현재 10개의 기업으로 다 치면요, 전체의 30%를 차지할 만큼 엄청나죠. 역사상 최악의 편향성을 지닌 랠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현재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를 전혀 보지 않고 있는데, 이 원자재 시장은 수요 침체를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골드는 안전자산입니다. 이 구리는 반대로 경기가 호황을 해야지 가격이 오르는 위험자산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골드 대비 구리 가격으로 보는 지수는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선행지표로 인식이 되는데요. 이 2020년의 경우도 이 지수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최근 이 골드 대비 구리 가격이 저점을 뚫으면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폭, 마켓 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뭐 건전성은 계속 지금 안 좋았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지만 200일 이평선을 넘는 기업들의 비율 자체는 아래로 계속 지금 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보여지죠. 그리고 이런 거는 S&P 500뿐만 아니라 이제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중지수, 평균 가중지수로 이제 동일 가중지수로 하는 지수도 보시면은 일반 지수를 못 넘고 있죠. 훨씬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만 오르는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현재 S&P 500은 4200선이 이제 아주 중요한 저항선이죠. 즉 주식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뚫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뚫지 못하면요, 필연적으로 아마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될 겁니다. 주가가 거의 6개월 동안 거의 지금 보합세를 보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뚫느냐 아니면 다시 저항을 받아서 내려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비관론이 있고요. 반대로 이런 비관론을 먹이로 또 이제 숏 스퀴즈가 온다거나 혹은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긍정적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또 그런 모습이 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포모도 더 커지고 있죠. 하지만 이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는 현재 월가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해놓고 있다는 점, 순숏 포지션이 역대급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